오늘은 그 리모컨에서 나오는 캔 통신 신호를 피코스코프로 잡아내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신기가 있고요, 수신기가 있고, 그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을 해서 작동을 시키면 캔 통신을 통해서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신호를 캔 통신 라인에 꽂아서 이렇게 캔 트랜시버를 통해서 수신을 받아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받아서 다른 제어를 하면 되겠고요. 오늘 할 거는 이쪽에서 나온 신호를 이 피코스코프를 이용해서 한번 파형을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되는지. 일단 요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을 해보면 전원을 공급하면 전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수신기를 켜면 통신이 세팅이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신호가 계속 보내질 거고요. 그 다음에 MCU에서 캔 통신을 통해서 신호를 받아올 거고, 캔 하이와 캔 로우에 프로브를 물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코스코프는 USB를 통해서 컴퓨터로 연결돼서 컴퓨터에서 신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행시키고요. 장치가 연결되어 있으면 장치가 뜰 겁니다. 기본적으로 데모는 항상 한 가지가 뜨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장치가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뭐 딱히 들어오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캔 통신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 별다른 신호가 없기 때문에 캔 통신의 기준 전압이 계속 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본적인 메뉴 중에 알아야 될 게, 여기 스코프, 여기를 보면 시간축과 샘플링 두 가지가 있고요. 시간축은 요 스코프의 각 가로, 스코프는 이 시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 시간축을 얼마로 가져갈 거냐, 시간 간격을 얼마로 가져갈 거냐를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노세크 단위로 100msec, 100 나노세크, 200 나노세크, 500 나노세크 뭐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요. 마이크로세크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밀리세크 단위, 세크 단위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형이 나오면 트리거로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에 딱 맞으면 그 상황에 딱 화면이 멈추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트리거죠. 스코프를 쓸 때 트리거를 사용할 줄 모르면 뭐 굳이 스코프를 사용할 이유가 없죠. 트리거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파형은 현재 뭐 2개 중에 2개. 총 제가 갖고 있는 기종으로 64개까지 잡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옛날 건 지우고 새로운 거 다시 집어넣고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프로브가 2개가 있는데, 자, A 프로브, B 프로브 2개가 있습니다. 캔 통신 찍을 거기 때문에 5V까지만 측정하면 되고요. B도 살려보겠습니다. 2개를 살렸는데 신호가 없으니까 둘 다 이렇게 뜨고, 둘 다 5V까지 측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소단이라 500ms로 해보면 바로 파형이 보이죠? 파형이 막 보이는데 신호가 캔통신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거는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상태로 흘러가 버리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트리거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요 A 포트로 들어오는 캔 하이 신호를 이용해서 잡아보겠습니다.
라이징 엣지로 탁 올라가는 신호를 잡아낼 거고요. 인계값은 요 값이 2볼트가 조금 넘으니까 여기서 한 1볼트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500 마이크로세컨은 너무 네. 이거를 A를 2.5볼트로 잡아보겠습니다. 2.5볼트로 잡고 그러면 여기 트리거 포인트가 잡혔고요. 여기에서 예, 2.5볼트, 3볼트로 잡혔습니다. 3볼트. 3볼트로 잡아서 조건에 딱 맞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화면에 멈춘 것처럼 딱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상승 신호고요.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화면의 50% 정도가 음, 사전 트리거로 잡혀 있는 거고요. 파형은 이런 식으로 해서 64개까지 제가 잡고 지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오면 우리가 그냥 이걸 봐서 뭐가 뭔지를 모르죠. 자, 이렇게 본들 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리고 파형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까 샘플링 속도라는 게 있었죠. 샘플링 속도를 100km의 샘플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단위를 낮춰 보겠습니다. 파형이 좀 뭐랄까 굉장히 러프해지죠. 러프해지죠. 그럴 때 이걸 올리면 샘플링을 좀 더 많이 하니까 파형이 좀 더 세밀해지죠. 근데 그렇게 장비가 그렇게 좋은 장비가 아니라서 피코스코프 제가 갖고 있는 장비가 피코스코프 중에 제일 하위 기종이라 이렇게 세밀하게 측정은 이렇게 많은 샘플링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세팅해 놓고 100메가, 100 메가로 해놓고 그냥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는데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디코딩을 할 거고요. 캔 통신이고 일단 요 위에 거 파란색으로 보이는 A 신호를 할 거고요. 보드 레이트는 250kbps고 캔 하이 신호입니다. 인계값은 3볼트로 잡을 거고요. 이력 현상은 500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캔 하이다. 화면상에 캔 하이라고 표시해 줄 거고 요 그래프 밑에 나오는 표현은 이진수로 보여주게 하고 밑에 테이블로 나올 건데 표 형식으로 나올 건데 그거는 16숙진수로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면은 이렇게 지가 분석을 해줍니다. 캔동신 데이터를 분석을 해주고요. 네, 얘가 오류가 떴네요. 자, 이제
제대로 잡고 있네요. 밸리드에 체크 표시가 떠야 제대로 얘가 디코딩을 한 겁니다. 이 값들을 상당히 높아하네요. 이렇게 해서 보면 캔 통신은 캔 하이, 파란색의 캔 하이와 빨간색의 캔 로우가 전압 차이가 없이 이렇게 만나면 1로 분석을 하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전압 차이가 벌어져서 전압 차이가 나게 되면 요거는 0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0이 우성이다 그래서 도미넌트라고 얘기하고 1이 열성이다 그래서 리세시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1이고 이게 0입니다. 통신을 하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1이라는 신호를 계속 연속으로 보내고요. 통신이 1이 쭉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0으로 툭 떨어지는 순간부터 캔 메시지가 프레임 단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의 프레임입니다. 한 개의 프레임이 지금 통신을 한다 해서 통신이 시작된다 해서 스타트 오브 프레임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보면 스타트 오브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캔 아이디. 그 다음에 이 캔 통신 메시지, 캔 통신에서 아이디가 되게 중요한데 요 캔 아이디가 옵니다. 캔 통신은 일반 캔에서는 아이디가 11비트, 그 다음에 29비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제 전체적으로 컨트롤 비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RTR 비트는 원격으로 전송해달라, 나한테 데이터를 보내라 하고 요청하는 비트고요. 내가 메시지를 보낼 때는 RTR이 항상 0입니다. ID 익스텐션이 0인데 11비트를 쓸 때는 0이고 29비트를 쓸 때는 이제 1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추가 확장용 비트고요. 예약되어 있는 비트고요. 이건 0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총 데이터 바이트가 몇 개가 따라오는지를 알려주는 이게 이제 DLC 데이터 랭스 코드라고 해서 DLC 이진수로 1000인데 이게 10진수로는 802 저기 10진수로는 8이 됩니다. 뒤에 총 8개의 바이트가 따라온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렇게 쭉 8개의 바이트가 따라옵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8개의 바이트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캔은 일정 시간 단위로 bps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그 한 개의 시간 단위의 특정 지점에서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그게 0인 상태냐 1인 상태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1이고 떨어져 있으면 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0으로 판단했고 여기도 0으로 판단했고 여기도 0으로 판단했고 이 순간에 1로 판단했고 1로 판단했고 0으로 판단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쭉 가기 때문에 신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0으로만 계속 가게 되면 타이밍을 못 맞추게 되면 이게 0인지 1인지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강제로 동기화를 시키기 위해서 컨트롤러가 이런 반전된 신호를 중간에 껴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0이 똑같은 신호가 5개가 오면 그때 반전된 신호 1로 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1이 5번 오게 되면 그 다음에 0으로 반전된 신호를 껴넣습니다. 이거를 스토프드 비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비트 스토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8개의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가 프레임이 시작된 순간부터 해서 데이터를 다 보내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를 내가 보내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게 CRC입니다. CRC 체크하는 로직이 있는데 그 로직으로 체크를 해서 나온 결과값이 여기 CRC 값에 뜹니다. 그리고
CRC를 잘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를 확인하는 델리미터 1이 뜨고요. 얘는 항상 1입니다. 얘가 만약 1이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acknowledge, 보내고 받는 데 있어서 제대로 보내고 제대로 받았다는 걸 표시하는 값으로 뜨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acknowledge delimiter라고 1이 또 뒤따라옵니다. 얘는 항상 1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이 값 CRC 딜리미터하고 acknowledge 딜리미터는 항상 1입니다. 그리고 파형을 좀 보시면 거의 파형이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이것만 파형이 이상하죠. acknowledge만. 여기도 보면 acknowledge만 파형이 이상합니다. 이게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내는 쪽에서 1로 보내고 받는 쪽에서 0으로 세팅한다든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파형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한 모양으로 나오고 항상 씹어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파형을 봐도 요 에크날레지만 에크만 이런 다이런 모형으로 나옵니다. 자, 디코딩을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캔 로우를 해보겠습니다. 250 인계값 1.4에 캔 로우 200 정도 해서 그냥 16진수로 둘 다 표현하게 하고 표시는 캔 로우라고 표시하게 해서 마침 해보면 캔 로우라는 게 하나 더 생겼고 캔 하이, 캔 로우. 어차피 신호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를 뿐 캔 하이와 캔 로우는 같습니다. 같은 신호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0인 거고요. 그 다음 0, 0, 1. 그리고 이 이진수 값을 16진수로 표현하면 38이 되는 겁니다. 38A, 38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00 이렇게 비트 단위로 볼 때는 뭐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다 0이니까 0이고 0이고 16진수로 00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CRC로 이 100, 1, 001, 000, 1, 01, 01 요거를 CRC 해석해서 16진수로 표현하면 49에 15가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한 개 프레임이 다 끝나면 엔드 오브 프레임으로 해서 대략 7비트에 해당하는 연속적인 데이터가 쭉 나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 개의 프레임씩을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값을 바꿔서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장치를 가동을 시키니까 값들이 막 바뀌죠. 식으로 에너지에 따라서 값들이 막 바뀌게 됩니다. 근데 값들 한번 보면 아까는 전부 다 0이었는데 얘가 4라는 값, 여기 이 비트가 1로 세팅이 되면서 16진수로 해석했을 때 4라는 값으로 04라는 값으로 바뀐 거고요. 여기도 때 바이트가 1로 바뀌면서 02라는 값으로 바뀌었고요. 앞에 111로 바뀌면서 F라는 값으로 바뀌었고 여기서 네 번째 얘가 바뀌면서 F8이라는 값으로 바뀌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캔 통신입니다. 캔 통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런 통신 방식을 사용을 해서 상위 요거는 그러니까 어, 사람으로 얘기하면 어떤 소리를 내는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데이터를 보내는 거고 요 각각의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그거는 똑같이 엄마라고 소리를 해도
엄하고 마는 그냥 소리인 거고 엄마라는 게 모여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그게 프로토콜이라는 거고요. 프로토콜은 뭐 많이 쓰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 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J1939, SA J1939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캔 오픈, 뭐 기타 등등 캔을 사용해서 통신하는 프로토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거 저희 쪽에서는 J1939와 엔진 쪽을 컨트롤하기 위한 J1939와 그 다음에 장치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한 캔 오픈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파형은 캔 오픈을 사용해서 리모컨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를 모니터링 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